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당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티보입니다. 지난 회차를 녹음하고 저희가 10분 딱 쉬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주제가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무명님과 꽁님이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뭐 가끔 이렇게 트위터에 공지해가지고 저희가 맞는 사연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 사연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보고 또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오늘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today인데요. uchijang.today @gmail.com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알려드렸는데요. 사연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다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사연을 많이 읽도록 하고요. 또 보내주실 때 뭐 본인 본명도 좋지만 본명이 좀 그러시다면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걸 주시면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저희가 밝히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중교통 관련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버스에서의 성차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에 서울 시내 버스에서 음료수나 음식을 들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버스 기사님들이 여성 승객한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승객이 음료수를 들고 탑승하려고 하면 화를 내며 반말로 내리라고 하거나 아가씨 그런 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성 승객한테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버스 안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모든 승객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남자한테는 친절하게 얘기하거나 아무 말 안 하거나 오로지 여성 승객들한테 화내고 싶을 때만 적용하는 규정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남은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타려다가 도로 내린 여자분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SNS에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규정을 적용하는 게 버스 기사 재량이라고 했대요. 이런 사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게 저도 봤어요. 그 버스에 이렇게 뭐는 안 돼요, 뭐는 돼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량인지는 좀 몰랐네요.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1월 4일 목요일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기사의 재량으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11조 제6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니까 네.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이 규정이 생긴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쏟는다거나 특히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인식을 했고 이 사연을 보고 진짜 규정이 재량인 것인가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재량이더라고요. 이게 재량의 부분일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사실 또 있고 이게 사실 기존에 그 성차별적으로 대하던 태도가 이 음료컵을 규정하는 거에도 작동이 될 거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성 승객이 갖고 탔을 때 강경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리시라고 못한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제 버스에서 그래서 남성이 그걸 들고 타고 쪽쪽 이제 이렇게 마시고 있어도 그거를 이제 제재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를 봤을 때 사실 그 재량이라는 것이 본인이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고 그때 차별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정말 문제죠. 그리고 정말 삶에서 성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통제되는 거는 정말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성차별이 정말 많이 있죠. 발생하고 이게 이렇게 또 가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현장이고 뭐 문명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민우에서 그 여성 성차별 사례를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가족 내 성차별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대중교통 성차별이었고 그 중에 이제 여성 운전자 비하하는 것과 비등하게 택시나 버스에서의 기사님들에 의한 성차별
예를 들어 뭐 남성이랑 같이 타면 반말을 안 하는데 혼자 여성이 타면 반말을 엄청 하고 또 뭐 사생활 간섭도 한다던가 그러니까 고객으로서 대하지 않는 거죠.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이제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서로가 예의를 갖춰 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걸 들고 타시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다 드시고 타셔라라고 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아가씨 그거 안 돼. 그거 들고 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그런 문제 정말이지 않을까. 네, 라고 아가씨라는 생각해요. 호칭도 문제고 이제 맞아요. 반말해서 안 된다,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문제죠. 맞아요. 이런 경우를 정말 그러니까 음료컵이 아니라도 아가씨 뭐 안 돼라면서 반말을 듣는 경우 정말 일상에서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그래서 일단은 반말 안 하는 거를 좀 캠페인이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예. 반말 그만이라는 진짜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되게. 이런 것도 참 캠페인까지 해야 네. 된다는 게 아, 참 정말. 그런데 아주 그냥 기본의 어떤 기본인데. 예의, 어떤 상식처럼 예. 왜 이거를 네. 지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진짜 캠페인가 필요한가 싶지만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반말을 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소개드릴 게 있어서 예전에 저희 에피소드에 그 기사님 반말 없는 곳으로 가주세요. 네. 라는 에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좀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 금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 규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을 이제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 반말로 그걸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 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 네. 하나의 사안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 가꾸기 관련해서 사연이 하나 왔어요. 그대로 거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요. 중학생 때 원래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오면서 부쩍 제 외모를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수수한 것보다는 화려하게 하는 화장을 좋아해서 화려한 화장을 하고 크롭, 반바지, 짧은 치마 같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옷이 제게 더 잘 어울리고 좋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언젠가부터 부쩍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버스에 타면 아빠뻘인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다가와서 스치고 가거나 직접적으로 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한여름에도 몸을 가리면서 다닌 것 같아요. 와중에도 화장은 괜찮겠지? 화장했다고 건드리는 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생길 일은 다 생기더군요. 다 가리고 다녀도 이유 모를 꼬리표가 따라붙었어요. 뭐 큰 옷을 입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등 뭐 그런 류의 변명들은 기본에 그 남자들을 나무라기보단 제 옷차림을 더 지적하는 말들이요. 화려한 이목구비와 화려한 화장이 너무 센 인상을 준다고 남자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고 남자들은 성욕을 못 참으니까 네가 화장도 하지 말고 옷도 다 가리고 다녀야 한다는 등등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수긍하면서 상체를 모두 가리는 오버핏의 후드티나 여름에는 20수 정도의 긴팔을 입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화장한 것만으로도 성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페미니스트 미투 등 여러 운동이나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인지 요즘에는 제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해주긴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일을 당하는 건 꺼림칙하고 무섭습니다. 아직도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헷갈려요. 제 친구들은 또 저 같은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제 탓이 아니라고 하는 좋은 친구 언니들이 있는데도 정말 제 탓이 아닌 건가 의문도 들고요. 제 옷차림에 사실 관심 갖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번 여름은 땀띠 없이 지나가게 노력해 보려고요.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사연 읽고 무명님은? 이렇게 그치? 오랜 시간 고민하게 하는 시선이 너무 정말 짜증이 나고 절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도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해도 사실은 본인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본인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갈등하시지 마시고 이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사연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그런 말들 성형 못 참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뭐 보면은 그렇잖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제 무시하고 정말 개무시해도 되는 말이다. 성욕이랑 만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관련이 없고, 그렇게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그 내뱉는 순간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고백 같은 거기 때문에 네, 하시고 싶으신 대로 정말 하셨으면 좋겠다.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회지만 네, 지금 하시고 있는 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래가지고 막 이입수 되는 옷을 입고 네. 막 오버핏에 후드티를 입고 막 긴팔 입고 이게 되게 애쓰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땀띠 없이 지나가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게 저는 히읗 쓰셨지만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여름에 네. 땀띠 날 정도로 긴팔을 입고 다니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다 해보셨는데 똑같다는 거를 진짜 아셨을 거고, 저는 진짜 특히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되게 성욕이랑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핑계 대려고 본인이 한 행동에서 이제 탓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어도 사실은 탓할거리를 찾기 때문에 탓하거나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언가를 면피용으로 찾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 대상이 된 여성의 무엇이라도 사실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들을 아주 그냥 꼬매버려야 돼요? 그 얘기 하려고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꽁님은? 사연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되게 공감이 가죠. 되게 여성들에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계속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무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쳐다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약간 한번 우리 대응해보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어떤 조금 나이 많은 어떤 중년 남성이 저를 훑어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똑같이 훑어보거든요. 일단 만약에 뭐라고 하면 이제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굉장한 어떤 용기이긴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훑어보고 만약에 뭐라고 하면 저 훑어보시길래요. 똑같이 해봤어요라고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대응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저도 했어요. 약간 특히 대중교통이나 좀 사람들 많을 때 대응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둘이 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꼭 다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만의 대응 팁을 좀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지하철에서 그냥 여자 옷도 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 다 뭐 성추행 번호 넣을 수가 없잖아요.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좀 같이 좀 오시하는 눈빛. 네, 무시하는 눈빛 중요하죠. 이때는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겠다라는, 맞아요, 꽁님 말처럼 그런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탈코르셋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탈코르셋 선언하는 여성분들도 있고 트위터로. 그래서 색조 화장 같은 거, 그죠? 네. 색조 화장이나 이런 걸 다 부수고 뭐 머리도 되게 긴 머리에서 되게 자르고 이런 인증도 있고, 또 꾸밈 노동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왜 내가 사회가 맞춰주는 꾸밈을 해야 되냐, 이런 운동들이 지금 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에서 이제 화장품 다 뿌시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억눌렸던 마음을 담아서 약간 이렇게 쪽지 같은 데에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것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 요즘에 또 뷰티 유튜버들이 막 이것에 동참을 하면서 약간 선언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라, 화장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면 이제 거기서 조금 자유롭게 선택지를 넓히겠다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말 약간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과 최근에 그 안경 쓰는 아나운서 분도 되게 이슈돼서, 그러니까 네. 진짜 저는 근데 이런 거, 한국에서 어떻게 안경 쓴 여성이 이슈가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앵커가 안경을 썼다는 안경 것 자체. 쓴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이라서 이슈 네. 된 거죠. 네. 네.
이제서야 안경이 대체 뭐길래? 아니 안경이 한편으로 또 약간 액세서리로 하기도 하고 뭐 꾸밈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안경이 이상하게 여성한테만 갖다 붙으면 네. 되게 특히 그렇게 방송에 자주 나오는 여성이 안경을 쓴다 이런 게 되게 그래서 되게 저는 그거 엄청 그 용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어쨌든 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내부적인 뭐 비판도 있었겠지만 외부적으로도 되게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분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 아나운서 분이 머리 자른 거 관련해서도. 네. 이게 완전히 막 연관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 JTBC 아나운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기 머리를 자르고 해시태그 뭐 두발자유 알게 뭐야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영어로. 네. 게럴즈라고 올렸는데 댓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 페미니스트냐 메갈이냐. 그러니까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약간 실망했다 류의 어떤 것들이 너무 많았고. 다행이다. 네. 빨리 실망이다.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나라. 이제 그 탈코르세 운동에 참여했다 뭐 맞다 아니다의 댓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내용이 완전히 자세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동참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나 그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체 얼마나 그럼 짧게 자르셨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지라고 해서 저도 이거 기사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 약간 한 중단발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렸다는 것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송에 나오는 어떤 여성이 그 머리를 자른다는 것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 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하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게 네. 이제 페미니즘 백래시 때문에 일어나는 네. 현상이겠죠. 네. 그런 알고 봤더니 페미니스트인 것이냐라면서 맞는지 아닌지 빨리 얘기해라. 이거를 보니 이 한 단편을 보니 배신당했다라며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다행이죠. 네. 본인들이 빨리 떠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떠서 나와. 떨어졌다 했죠. 그게 네, 탈코르셋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페미니스트라는 이제 밝히는 뭔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린 너무 실망했다라고 이제 막 정말 다 달려드는.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동안 수행해왔던 내가 이때 동안 막 시간을 써서 에너지를 써서 해왔던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한 거였나 아니면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았는데 주위 시선 때문이었나 주위 강요 때문이었나 이런 질문을 사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탈코르셋 설령 못하더라도 그런 질문이 시작됐다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약간 광경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미스 코리아 네. 하는 날이 되면 집 식구들이 그걸 다 모여가 봤어. 특히 아빠가 그걸 네. 주도하고 TV 보면서 그걸 둘러 앉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데 뭐 나까지 둘러 앉아서 막 요번에 진선미가 누가 될지 네. 막 그런 거 품평하고 앉아. 근데 그게 그때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TV에서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방송을 안 하는 근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되게 느끼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되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수영복 이제 심사하는 거 보고 진이 누가 되고 선이 누가 되고 미가 누가 될지 맨날 보면서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 약간 어른들이 여자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얘는 나중에 커서 미스코리아 하면 되겠니 약간 이걸 되게 칭찬으로 여기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한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저도 이제 불편해하지 않고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 나도 마음속 어떤 한켠에는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되게 평가하고 되게 좋은 것으로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폐지되면서 방송이 하는 거는 금지되면서 공중파에서 네, 공중파에서는 어쨌든 폐지되면서 그 말은 되게 준 것 같아요. 애인데 이제 딸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에 커서 미스코리아 되겠네 이런 말이 예전에는 그냥 진짜 일상적인 칭찬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일상적이진 않.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변화된 문화라고 되게 느리지만 되게 조금 변화된 문화라고 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아이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한국 최고의 미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미스코리아. 네, 미스코리아로 인정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집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 외모 지적 엄청
막 폭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꾸밈 노동 되게 자부심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 되게 꾸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지.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커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커트에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이런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번 헤어지면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다시 서울 올 때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좀 진짜 부탁인데 좀 꾸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황당했던 건 뭐냐면 나는 꾸몄는데. 맞아요. 제가 방향이 저는- 다른. 네, 저는 건데. 예를 들어 저기 피어싱도 3개나 했고 피어싱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가 꾸민단 말이에요. 티도 사고 꾸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꾸미면 되게 칭찬받고 되게 권장되지만 어떤 꾸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된 꾸밈의 어떤 범위 있잖아요. 여성에게 네. 요구되는 머리 길고 되게 청순하고 하얗고 피부 관리하고 되게 살을 빼고 마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어떤 범위를 넓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선택권도 많아질 거고 그랬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이 꾸미면서 자유로운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이 범위를 한계를 인정하고 이 범위를 넓히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래서 항변했지. 엄마 나 꾸민 거야. 하지만 뒷말을 듣지 않고 차로 쌩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이 있는 집에 가게 될 때는 제 나름대로 사실은 되게 최선을 다해서 꾸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걱정시켜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제 나름의 꾸밈을 하고 가는 거죠.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외적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언제나 안 먹혀요. 그게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나 좀 후려치기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에서 좀 벗어난 몸과 이런 이제 차림 같은 것 때문에 제 삶이 잘 못 꾸려져 나가고 있는 걸로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커서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노력도 하지 않는 아니, 하지 않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 안에 선에 들기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예를 들어서 낮은 신발을 신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에 갈 때는 높은 굽이 있거나 그런 신발로 갈아 신는다거나라는 그런 제 나름의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인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쓰레빠를 신고 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저 그거 되게 동의하는 게 꾸밈을 사실은 누구한테 잘 보여려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꾸미는 게 되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발을 되게 많이 지적받아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신발 좀 오래 신은 신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게 깔끔하지 않은 되게 너무 스포티한 신발을 신으면 되게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에 갈 때 잘 신지도 않는 어떤 새 거에 약간 클래식한 그런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그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한데 이런 거 어떻게든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뭐 마이를 입고 간다. 집에 갈 때 자기 집에 가는데 불편하게 티를 안 입고 마이를 입고 가요. 제가 좀 마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불편해. 근데 마이를 입고 가. 그럼 그 마이에 대한 꼭 지적을 또 받아. 이 마이의 핏이 너무 크거나 뭐 작다 뭐 너무 남자 같다 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의 기준에 계속 내가 맞추려고 저 사람의 시각에 이게 예뻐 보일 거다. 그럼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옷차림이 있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원하는 옷차림이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옷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항상 똑같이 그래서 요즘엔 저도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가요. 아무거나 신고 아무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지적을 받아. 어차피 그 범죄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약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지금 생각났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모자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자를 맨날 바꿔 쓰고 거의 모자를 쓰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제 건너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못하고 한 동기가 혹시 모발에 문제가 있냐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친구는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저렇게까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여자애가 없는데 라며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때 모자를 쓰는 여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학생들이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오고 매일 모자 쓰는 애가 모자 쓰는데 이렇게 저처럼 모자를 썼던 여자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혹시 뭐 머리에 문제가 있대라고 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제 친구에게 물어본 거를 제 친구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너가 그렇게 보여지나 보다. 너 머리에 문제 있냐고 물어보더라. 머리 없거나 머리카락이 없거나 뭐 모발에 문제가 있어서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맨날 모자 쓰냐라고 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모자 많이 쓰고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이 없어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모자 쓰는 것만으로도 왜 모자 쓰지라고 하며 아픈 것인가? 머리카락이 없나? 라는 걸로 이어졌던 그때 당시에 네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외모 네. 플러스 그 외양 플러스 몸에 대해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진짜 이 문화적으로 이것이 되게 무례하고 되게 잘못된 그러니까 바른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되게 퍼지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내 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그런 공간에 가면 진짜 많이 흔들리거든요. 약간 네. 어떤 마음이냐면 의식하게 되고. 나가 무시당하나? 그러니까 그런 공간 오래 있으면 별거 아닌 것도 예전에 그냥 뭐 문제 제기하거나 딱 그러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외양이 예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뚱뚱해서 무시하는 건가?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흔들리고 되게 그러면서 뭐 내가 살을 빼고 말지 막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 좀 선택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데 떠밀려가지고 약간 그런 강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시기장이 생기고 막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막 그 언론에서 탈코르셋 관련해서 막 경쟁적으로 지금 되게 막 그 기사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 확산을 하는 것에 대한 언론들의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탈코르셋 그 기사가 났길래 이제 탈코르셋 들어가 봤는데 그 광고들 있잖아요. 물론 언론사들이 그걸로 돈 벌긴 하지만 언론사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광고들 전부 다 막 다 이게 현실인가? 그러니까 탈코르셋 얘기를 막 하는데 중간중간에 막 몇 킬로 빼셨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배너가 막 뜨고 이만한 몸에서 막 이렇게 홀쭉한 막 옆에 비포 애프터 막 이런 거 중간에 계속 뜨고 막 와 이게 진짜 이 리얼 월드인가 이것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광고들이라던가 그런 광고를 규제한다던가 혹은 그런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되게 최소한 드라마나 방송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소비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대응을 해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소송 그 공개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개 변론에 이제 법무부에서 되게 너무나 구시대적인 의견서를 내가지고 공분인을 샀었는데요. 그날 오전에 이제 민우회도 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앞에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많이 갔었고 굉장히 사람이 많았죠. 한 100명 넘게 와가지고 저는 확신은 해요. 확신을 하고 있어. 저 미래지향인가요? 2018년 낙태죄 폐지된다. 낙태죄 폐지 원년 해가 될 것이다. 네. 저는 믿고 있고 안 되면 뭐 어떻게 다 다 때려 부수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때려보셔야 돼요? 헌재판소 헌법재판소 같이 때려 갈까요? 부수고 네, 다 같이 뭐 이제 청와대도 점거하고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 것 같잖아요. 제가 너무 가혹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민우회도 지금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그 5월부터 저희가 전국 9개 지역의 민우회와 함께 낙태죄 폐지 워크숍도 진행했고 낙태죄 폐지 스티커 제작, 텀블벅 펀딩도 120% 달성되면서 네, 했었고 그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사실 법무부가 되게 불을 붙인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공개 그, 변론에서. 공개변론에서 그 의견서가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무부가 의견서 냈는데 또 뻔한 얘기 하겠지. 생명은 소중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관계를 네가 했는데
네가 했는데 네가 MC도 네 너무 책임이지. 충격적이잖아요, 내용.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철회했죠. 자기들도 정말 너무 내부적으로 뭐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저는 그 모 활동가가 그거에 대한 그 성명서를 내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나무 위키에 네. 말도 안 되는 글들, 나무 위키 왜 아시잖아요? 네. 나무 위키에 대해 페미니스트 관련된 특히 내용들 네. 막 되게 이상한 글 많잖아요. 근데 나무 위키에 있는 글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법무부의 의견서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걸 참고했을 것이다. 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나무 위키를 작성한 사람과 법무부 작성자가 똑같을 것이다. 이런 동일 인물. 예,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너무 음. 그런 되게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그대로 거의 갖다 쓴 수준의 얘기들과 정말 어이없었고 그러니까 네. 이 공개 변론이 엄청나게 주목을 네. 받고 지켜보는 눈이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공개 변론에 내는 이제 변론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허술하고 정말 그러니까 성의라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나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준비하는 그런 뭐 본인들은 준비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는 건 거잖아요. 그냥 마치 일기장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음모론. 쓰는 수준의 글 같은 것이 음. 이게 내보내질 수 있다니 좀 지금 그것도 법무부란 이름으로. 네, 그게 참 너무 충격적인 네.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 아무리 봐도 폐지가 될 것 같고 폐지가 안 되면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7월 7일에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위가 기획돼 있습니다. 그 7월 6일에 파도 위의 여성들이라고 그 미푸진 자연유산 유도약이 미푸진이 수입이 안 되는 국가에 가가지고 그 미푸진 약을 주고 이런 운동한 단위가 있잖아요. 네. 그 파도 위의 여성들의 그 레베카 곰페츠 레베카 님이 그 내한을 하세요. 내한을 하시는데 그날 7월 6일 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7월 7일에 낙태죄 폐지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입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계약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를 최저임금 개정안이라고 국회에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다 혹은 삭감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이를테면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사실 꽁님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네. 오셨죠. 네, 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과 그 교통비, 식비 같은 이제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그 법안이 이제 공표가 됐고요. 현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오로지 이제 기본급하고 직무수당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월급 구성을 보면 이제 기본급 이꼴 이제 최저임금이고 이 예외 어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근데 이 법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어떤 정기상여금 과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 안에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설명이 긴데 이제 간단하게 어떤 비유를 네. 들게요. 이제 스테이크로 비유를 들면 이게 SNS 상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이제 비유였는데 이제 스테이크 1인분을 150g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스테이크 1인분을 180g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네. 의미이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근데 이 30g은 사실 야채와 같은 어떤 내용물로 스테이크 중량에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테이크에 이제 180g으로 내용물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했지만 그 총량은 실제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이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이제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먹던 스테이크와 야채인데 그 야채를 스테이크 고기에 포함시키면서 마치 스테이크가 커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의 문제라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기본급을 15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여금을 20만 원 더 받고 복리후생비를 10만 원 받아서 총 180만 원을 받는데 갑자기 이제
최저임금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너 월급 올려줄게라고 하면서 이거 포함해서 그냥 180 줄게. 근데 올린 건 거야. 네. 예,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예, 변화가 예, 없거나 예, 혹은 예. 해가 갈수록 예. 내 임금이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네.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되는 네. 결과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 설명이 약간 법안의 설명이 복잡한데 일단은 2019년도 내년에는 우선은 정기 상여금 이제 최저임금 대비 25%의 초과분만 정기 상여금 이제 거기에 포함되고 이제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최저임금 대비 7%의 초과분만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네. 국회에서 말할 때 이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이제 연소득 2,5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이제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사실 2024년이 되면 이 최저임금에 이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연소득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할 때 그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사실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법에.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고용노동부가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 21만 6천여 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발표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가 사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고 이 수치는 되게 최소화된 수치이라서 사실상 네, 되게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죠. 임금 격차도 크고. 그랬을 때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네.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비정규직인데다가 최저임금으로 주로 월급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201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52.4%가 이제 비정규직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63.3%가 여성이에요. 그 2020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을 했잖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16.4%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인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인상하자마자 왜냐면 여성계는 계속 이걸 요구를 했었고 이제 여성들의 성별임금 격차 이렇게 심하고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제 인상이 되면 그나마 조금 이제 나아지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또 이 삭감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근데 이게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아무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그리고 더 오히려 삭감되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참. 저는 진짜 되게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되게 잘 모를 줄 아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보로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계속 물론 이게 결국 고용노동부가 또 얘기하는 바람에 말이 틀리다는 게 드러났지만 저는 그 연소득 2,500만 이하 노동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를 막 자료를 제시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연소득 2,5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어가는 게 그게 정부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되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왜 50% 이상의 노동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너네가 난리냐 이러면서 너네 50% 위에 기종 노동자지 이런 식으로 되게 노동자 간의 막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 그것도 저는 좀 분노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을 시키는 것 같아요. 구도화해서 노동자 간에 이제 2,500만 원을 기준해서 그 뭔가 서로 파일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거에 어필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있죠. 이거 네. 말고도 더 문제점이 더 이건 있죠. 말고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이제 내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업주가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의견만 듣기만 하여도 이게 가능하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나 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협상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굉장히 사실 노동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원칙인데, 이 개정안은 이걸 파괴하는 거고, 오히려 노동법을 약간 후퇴시키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법안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굉장히 무력화하는 법안이다라고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가반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걸 의견 정치로 하게 되면 네. 노동조합이 어떤 싸울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되게 흔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까 그 여성 할당에서 노력처럼 이제 되겠죠. 노력해야 한다 해서 의견을 청취했다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겠죠. 노력해야 되고 결과는 상관없고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겠죠. 악용되고. 그 사실 최저임금 두고 어떤 막 그런 막 오가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어쨌든 저는 10% 이상의 두 자리 최저임금이 오른 건 되게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그 지금도 계속 올라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고용주죠. 근데 뭐 큰 건 아니고요.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영향을 받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체 이제 수익에서 어쨌든 그 직원들의 이 급여가 오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주로 사업을 거래하는 공장들이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 공장들이거든요. 뭐냐면 그 대기업들은 계속 단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5천만 원에 납품 받던 거를 뭐 4천만 원 주겠다. 근데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막 못한다고 하면 할 사람 많다. 이러면서 뭐 사실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1차 공장들은 다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더 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차, 3차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은 계속 주는데 임금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최저임금도 올리고 대기업의 어떤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잡아야 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영향이 사실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살인적인 임대료라든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임대료라든지 정말 살인적인 임대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본사와의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계약이라든지 그때 오는 이제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 대비 이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노동자만을 쪼는 건데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인건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덮어두고서는 인건비 가지고만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만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건비는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사실은 부분적인 건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지 않죠. 그래서 뭐 최근에 신촌에서 그 맥도날드가 없어졌잖아요. 그 신촌에 진짜 맥도날드 없어졌어요. 그 유명한 그 신촌에 약간 상징 같은 그 맥도날드가 없어지고 옆에 홍익문고가 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는 건물주가 맥도날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사가 돈이 많긴 하지만 맥도날드 거기 그 건물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 수익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게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장이 없어진 거에. 근데 옆에 있는 홍익문고는 그 본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치솟는 임대료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떤 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좀 구조해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정책을 이렇게 썼다가 또 뭐 반발이 있으면 이렇게 썼다가 이런 방식으로 되게 가는 것에 대한 되게 문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최저임금 삭감법 이거 때문에 이제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굉장히 깎아지지 않게 하려면 인상폭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게 17,000원? 그러니까 원래 20년까지 10,000원을 올리기로 공약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깎이지 않는다. 17,000원. 아니 지금 이 개정이 돼서 10,000원 올리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각종 꼼수들이 더 많아질 거고. 대선 공약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건 대선 공약 지킨 게 아니다.
법을 개정했는데 너네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17,000원. 17,000원. 네. 그게 분석이 그냥 17,000원까지 정도는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일단 그리고 보통 2만 더 원을 주장하면 올라야 되겠네요. 그 사실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산입범위 확대 문제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을 계속 달라라고 했는데 그냥 졸속으로 네. 추진한 거라 가지고 그 회의록 보니까 막 정의당에서 막 문제 제기하는데 막 계속 무시하고 네. 뭐 그거 막 30분 만에. 네. 네. 정말.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아무거나 뭔가를 추천하는 해장픽 시간이 왔습니다. 픽픽픽 꽁님부터 픽을 네. 하나 네. 추천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임브레이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약간 이게 대략을 약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몸에 대해서 다룬 다큐이고요. 일단은 이제 주인공인 테런 브럼핏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출산 이후의 본인 모습, 현재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진을 두 개를 동시에 올려요. 근데 보통 이제 비포 애프터라고 하면 좀 어떤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매를 애프터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올렸어요. SNS에 그렇게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당신의 몸에 충실하고 당신의 몸을 사랑하세요. 뭐 당신은 유일한 몸이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한 7천여 개의 막 댓글이 달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메일을 막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자신의 몸을 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되게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보고 싶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왜 볼디빌딩 대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되게 이상적인 몸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막 부족하다라고 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를 보고 그분이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되게 막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거 많이 보셨어. 모든 아무튼 거. 네. 알겠어요. 저 봐야겠네요. 넷플릭스 빨리 사용해야 되니까. 네. 빨리 찾아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아서. 네. 저는 그 요번에 여성영화제가 있었어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있었고 제가 뭐 영화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지금 뭐 어쨌든 볼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봉을 했어요. 이게 개봉을 했고 개막작이었어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인데 90대가 된 아주 예전부터 진짜 유명한 감독으로서 이제 활동해왔던 90대 여성과 지금 이제 막 떠오른다 해야 될까? 사진 작가인 30대 남성이 로드무비예요. 로드무비인데 일단은 이 반대되는 조합이 너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노인과 뭐 어린 여성이라던가 이런 식인데 이런 반전도 되게 좋았고 이 반전에서 오는 어떤 그 또 독특한 어떤 그 호흡이 되게 좋았고 저는 일단 좀 노년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에 대한 얘기들도 생각 되게 좋았는데 주로 뭐냐면 다니면서 외곽 시골을 돌면서 그 외곽 시골에 진짜 평범한 농부라던가 뭐 광부의 아내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크게 프린터해서 그 사람의 집에 이렇게 붙인 그 사람의 건물 벽에 붙인다든가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농장의 벽에 이렇게 붙인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서서 찍고 이런 식의 이제 기록하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어떤 부두에 갔어요. 부두에 가면 항만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화물차를 운영하고 뭐 수입 수출을 하고 막 이런 항만 노동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남자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래서 찍어도 남자밖에 못 찍을 텐데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바르다라는 이 90대 여성 이 감독님이 당신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아내를 딱 데려와서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셋 다 일을 하는 거야. 다 노동자인 거야. 한 명은 진짜 트럭 기사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여성들을 찍은 사진을 진짜 크게 프린터해서 그 왜 부산의 바다에 가보면 이렇게 막 수출하는 그 물건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컨테이너를 진짜 막 몇십 층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그 여성들이 탁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을 다 프린트해서 붙인 다음에 그 사이에 문만 열어서 심장 부분에 그 여성들을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고 그 여성들한테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어떻냐 물어보기도 하고서 되게 막 남성 노동자의 세계라고 상징되는 그 항만에 그 여성 노동자들의 사진 붙고 거기에 서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개봉했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봐야겠네요. 일단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이 90대 할머니 이 바르다가 진짜 유쾌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러면서 좀 나의 노년 페미니스트로서의 나의 노년은 어떨까? 되게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분이 되게 귀엽거든요. 고양이를 어깨에 막 메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되게 롤모델이 네. 될 수 있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언내추럴이라는 일들을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일본 TBS 10부작 드라마인데요. 일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법의학 수사물 같은 걸 좋아하시는 그런 교집합이 있으신 분들이면 보시면 좋겠다. 추천이고요. 이게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걸 쓴 작가분이 노기 아키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젠더 감수성이 그래도 기반한 수사물이고 그 일본 사회에서 특히 일드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작가가 이걸 쓰면서 본인의 고집으로 가해자의 기분을 그리는 건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썼고요. 피해자는 아무 말도 범죄 피해자가 그 극에서 대부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가해자의 서사나 가해자의 주장을 듣는 거는 정말 곤란하고 이 이유는 드라마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그걸 그리는 것은 이제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소신을 밝히고 이거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법의학자 이 드라마가 부자연사를 연구하는 이제 가상의 연구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법의학자인 주인공이 여성이고 그 직장에 나오는 그 여성의 동료 두 분 나오거든요. 그 둘에 대해서도 쉽게 이제 두 여성의 경쟁을 한다거나 싸우는 방식으로 그리기 쉬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 명이 유쾌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해서 그 드라마를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요즘 특히 그 범죄물 같은 거 그릴 때 막 피해자가 피해를 겪는 그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뭐 때문에 뭐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그런 게 배제되고도 이제 한 화에서 끝나는 에피소드로 잘 꾸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작가를 저는 응원하는 마음에 이거 추천드리고 이게 2018년도 일드 1분기 작품이라서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일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왓챠에서 볼 수 있거든요. 왓챠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왓챠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설명을 되게 잘하신다. 네, 설명을 되게 너무 잘하신다. 기대하시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니요, 그 설명 되게 일드가 잘하신다. 지향하는 발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함을 소심이. 네, 오케이, 그런 오케이. 게 조금 있어서 알겠습니다. 루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장피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오늘 해장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